근데 지금 커트를 보통 어떻게 배우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기고 조금 더 당기거나 더 들면은 그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창작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실제 살롱에서는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고객님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위로 들거나 내려서 층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오버다이렉션 테크닉을 조금 조절해서 여기를 좀 더 무겁게 당길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커트를 배워야지만 선생님들이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커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무거운 레이어 컷을 저희가 같이 공부했죠. 오늘은 무거운 컷에 이어서 가벼운 레이어 컷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시리즈로 찍는 이유는 레이어 컷을 배울 때는 어떤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스타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배우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손님이 원하는 거 혹은 잘 어울리는 레이어 컷을 짜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레이어 컷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갖고 우리는 길이가 다를 때마다, 라인이 다를 때마다, 층의 높이가 다를 때마다 앞쪽에 레이어 컷이 얼마만큼 들어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무한히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무거운 커트를 살짝 응용해서 가벼운 레이어 컷을 쉽게 자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타일도 배우고 저 스타일도 배우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을 못 자른다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설정할 때는 이어 투 이어를 나누신 다음에 이제 언더 섹션을 크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저희는 가발이기 때문에 임의로 길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층을 내고 길이를 설정하는 것보다 길이 설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층을 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쉽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께서는 꼭 길이 설정을 하고 층을 내는 방법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길이 설정을 임의대로 저는 한 가슴선 정도, 바스트 선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한번 맞춰볼게요. 블런트로 좀 깔끔하게 자를 수도 있고요. 일자로 자르는 것을 블런트라고 해요. 혹은 내가 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가위질을 넣어서 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르는 것을 포인트라고 합니다. 포인트 컷. 네,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 포인트 컷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다 한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모량이 적죠. 그런 경우에는 섹션을 나누지 않고 처음 잘랐던 부분으로 오버랩을 시켜서 포인트 컷으로 연결해 줍니다. 가이드라인 확실하게 확인하시면서 포인트 컷으로 잘라주세요. 잘 잘렸는지 등 뒤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드 부 넘어가서 투블럭 포인트 나누시고 귀 뒤에 머리카락을 가이드로, 보이시죠? 가이드로 연결시켜 줍니다. 네, 그대로 백의 길이에 맞춰서 연결해 줍니다. 다 자르신 다음에는 앞쪽으로 내서 약간 길어진 이 부분을 고객님이 봤을 때 스퀘어 라인이 되도록 한번 정돈시켜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머리카락도 전부 다 그대로 빗으셔서 방금 잘랐던 라인과 연결시켜 줍니다. 네, 얼굴 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모발 떨어지는 방향대로 빗으신 다음에 그대로 고객님이 봤을 때 일자 라인이 되도록 연결시켜 줍니다. 네, 포인트 컷으로 자르시면 끝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길이 설정이 됐으면 이제 라인을 일자에서 층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실 좀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가벼운 커트를 저희가 주제로 들고 왔기 때문에 라인을 일자가 아니라 조금 더, 저번 시간에는 약간 둥근 모양으로 했었죠. 무거운 레이어 컷은. 그러니까 무거운 레이어 컷은 둥근 모양. 오늘 하는 가벼운 레이어 컷은 조금 더 이 라인을 뾰족하게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둥근 게 아니라 조금 더 U 모양이 되게끔 라인을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이랑 동일하게 투블럭 포인트에서 클립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시피탈 포인트까지 나눠주세요. 이렇게 투블럭과 뼈 옵시피탈에 나눠주신 다음에 빗으시고, 이 라인을 지금 보시면 뒤에서 보셨을 때 일자에 가깝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U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고요. 빗으신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귀 뒤에서부터 앞으로 빗질해서 뒤의 길이를 가이드로 살짝살짝 라인을 올렸었죠.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둥근 라인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앞을 좀 짧게 이렇게 U 모양으로 해서 라인부터 가볍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층을 냈을 때 전체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부터 라인을 올려가면 앞의 길이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고객이랑 잘 어울리는 길이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뒤부터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라인을 잡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어 포인트 있죠. 이어 포인트라는 거는 이렇게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 중간. 이 부분에서 나눠주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앞으로 빗어주시면 여기서 길이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몸을 앞으로 이동하셔서 빗질을 앞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고객님과 상담 혹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를 앞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보다 길게 잘라주세요. 짧아지면은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라보시고 고객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나도 직접 보면서 전체적인 길이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 정도 자르면 보셨을 때 이제 여기 짧은 길이 보이시죠? 얘와 얘를 연결하면서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더 짧아질수록 라인이 더 가파른 모양이 되겠죠.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이 설정이나 라인이 사람한테 보여지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앞쪽 얼굴 방향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고객님 정면으로 가셔서 앞에서 몸 살짝 틀어준 상태로 앞쪽으로 고객님 뺨을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아니고 드는 것도 아니고요. 앞쪽으로 그대로 당기신 상태로 손 틀지 않으시고 빗질한 거 그대로 잡으셔서 여기서 길이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밑에 있는 데까지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네. 옆으로 이동하셔서 이제는 방금 설정했던 부분과 이 뒤에 머리 길이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옆백 귀 뒤인 데까지 나누시고 이 모발을 앞쪽 구렛나루 있는 방향으로 당기시면 어때요? 지금 짧은 귀와 긴 머리에 컨벡스가 생겼죠. 연결되지 않은 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포인트 컷으로 연결해 갑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이 옆백 귀 뒤 부분도 그대로 당기시면 여기 연결 안 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U라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뒤로 이렇게 빗질하시면 지금 이렇게 어때요? 아까 그 일자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U 모양이 나왔어요. 그럼 층을 내지 않았어도 지금 앞의 길이가 짧아지고 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벼운 아웃라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내려서 이 부분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대로 내리셔서 이어 포인트 있는 데까지 머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고객님 얼굴 방향에 쓰셔서 앞쪽으로 빗질한 상태에서 아랫머리를 가이드로 자르는데 이때도 포인트 컷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정도 체크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잘라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잡으시면 머리가 길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폭만큼만 잡고 잘라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 이걸 안 놓치시려고 되게 빗질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건 두시고 내가 자를 수 있는 것까지만 자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 컷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옆백, 이 뒤에 있는 모발을 앞쪽으로 구렛나루 있는 방향으로 당겨서 가이드 보시면서 연결시켜 줍니다. 이때도 블런트보다는 포인트로 자르는 것이 어우러짐이 좋아요. 앞쪽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빗어서 살짝 덜 연결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우리? 앞으로 했으면 구렛나루 방향, 프론트 구렛나루 방향, 그 다음에는 귀 있는 방향 쪽으로 모발을 당겨서 다시 한번 잘랐던 가이드를 확인하시면서 잘라주셔야 돼요. 머리가 길 때는 생각보다 이 가이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한 번 다시 빗질 하셔서 보고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뒤로 빗어서 전체적인 라인이 잘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층을 내기 이전에 이 길이와 라인이 잘 잡혀 있어야 레이어를 냈을 때 아웃라인과 전체적인 층의 조합이 잘 돼서 가벼운 코트 느낌이 잘 나요.
반대로 제가 무겁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라인을 너무 가파르게 놓으시면 좀 가볍기 때문에 전체가 무거운 커트 할 때는 라인을 좀 더 무겁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겁게 하고 층도 낮춰주고, 오늘은 라인도 짧게 하고 가볍게 올려주고 층도 좀 많이 내주는 가벼운 레이어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등 뒤로 가신 다음에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빗질을 정갈하게 하신 상태에서 포인트 컷으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래야 고객님들에게 뒤로 빗었을 때 모양이 좀 잘 안 잘린 부분이 있는지, 좌우 밸런스가 맞는지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길이랑 라인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제는 레이어 층만 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무거운 레이어와 오늘 가벼운 레이어를 연속으로 시리즈처럼 찍고 있는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 혹은 커트를 배웠어도 사람을 잘 못 자르시는 분들은 어떤 레이어 컷 스타일을, 뭐 남성 커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스타일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이런 식으로 약간 스타일마다 좀 외워서 자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실제 살롱에서는 손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딱 약간 외운 대로 자르게 돼요. 혹은 고객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외운 거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 제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시리즈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커트를 배우시거나 이제 살롱에서 막 커트를 시작하신 분들은 레이어 컷을 하실 때, 뭐 다른 커트도 마찬가지지만 길이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또 라인, 일자가 아니라 살짝 둥글 수도 있고 오늘 하는 U자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라인에 따라서 다르다. 길이와 라인, 그리고 층이 낮게 해서 무겁냐, 들어서 가볍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스타일이 변형이 되고 또 고객님이 잘 어울리는 밸런스를 그 안에서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입문자들이 커트의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시려면 길이에 따라 달라지고 라인에 따라 달라지고 층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모양이 레이어 컷이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자신있게 길이 정리하고 라인, 고객님과 어울리는 거 혹은 고객님이 원하는 라인을 만들고 또 거기서 층을 내가 조절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이 커트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뭔가 창작이나 디자인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그 틀을 좀 깨드리고 커트 하시다가 막막하신 분들이 보고 좀 인식에 좀 변화, 어떤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무거운 레이어에 의해서 가벼운 레이어도 상당히 비슷한데 라인이 다르고 층을 조금 더 높게 들어서 가볍게 낸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컷은 길이, 라인, 층 그런 거에 따라서 스타일이 무수히 변화한다. 이것을 한 번 더 이해하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와 지금 라인을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층을 낼 거예요. 저번 무거운 레이어 컷처럼 투블럭 포인트, 이 M자 부분에서 머리를 섹션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대로 일자로 나누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이 섹션 나누라고 하면 꼭 얘를 이렇게 너무 밑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위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일자로 해서 기본 섹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 투 이어, 백과 사이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는 사이드 머리카락, 이 모발은, 이쪽은 뒤로 떨어지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층을 주어서 뒤 납작한 부분에 볼륨을 좀 줄 겁니다. 세로 들어서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라데이션이라는 리프팅으로 커트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게 들면 어떻게 될까요? 층이 적게 나고 무거운 느낌이 나요. 떨어질 때 무거운 쉐입이 돼요. 왜? 모발을 내렸기 때문에 아래는 짧지만 위에 머리카락은 길기 때문에 내려놨을 때 층이 적게 나면서 무게감이 쌓여요. 얘를 위로 들면 들수록 위에 머리가 많이 잘리기 때문에 내려놨을 때는 머리가 겹쳐지지 않고 레이어드가 돼요. 겹쳐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들어 자르면 레이어 컷, 내려 자르면 그라데이션 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무겁게 잘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두삼각을 설정해서 이건 세임이라고 해요. 아래와 위의 길이가 동일하다고 해서 세임, 같다, 같은 길이가 같은 레이어를 내주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은 무겁고 레이어는 가볍고 세임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벼운 컷을 위해서 두삼각으로 드신 상태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때 얼마만큼 잘라야 될지 모르시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자를지 모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벼운 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요만큼만 자르면 층이 어때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리프팅을 들었어도 층은 무겁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는 층을 조금 더 많이 내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반의 반, 4분의 1 이하로 그라데이션 컷을 했다고 하면 무겁게, 오늘은 좀 더 가벼운 컷을 위해서
전체적인 길이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게끔 길이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디자인에 맞게끔 층의 높이를 설정해 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르신 다음에 한번 내려놓고 높이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좀 아래쪽에 있죠. 가벼운 컷이려면 좀 더 얼굴 쪽에 있는 게 좀 더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잘라줄게요. 네. 한 번에 확 자르시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1cm, 1cm 자르면서 모양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르셨으면 밑에까지 빗으셔서 그대로 위로 들으셔서 방금 아래 잘랐던 모발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들어 잘랐기 때문에 이 밑에 길은 잘리지 않고 조금의 두께가 남습니다. 이 밑에가 너무 가벼우시면 오징어처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볍게 할 때는 나중에 질감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밑에 위에 맞춰서 레이어만 자연스럽게 내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그라데이션보다 훨씬 더 가볍게 떨어지는 레이어 컷이 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패널도 당겨서 그대로 뒤로 당기셔서 가이드라인 확인하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잘렸죠? 그러면 한 번 더 빗질하셔서 잘라줍니다. 네, 어디까지? 밑에까지 전부 다 빗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때 처음 레이어 컷을 하시는 분들은 나 분명 세임으로 들고 있는데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교육을 해보면 너무 낮추시거나 너무 높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들고 있는지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세임이 맞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패널은 보시면 어때요? 모발이 안 나기 시작한 이 헤어라인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두상을 따라가서 자르시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길이가 동일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짧게 잘려요. 여기가 길이가 이렇게 훅 파이게 되거든요. 살롱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훅 파이는 느낌의 레이어 컷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버다렉션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머리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러면 앞이 뒤로 당겼기 때문에 앞이 길어지면서 이 라인이 유지가 되고 층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보시거나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시면 뒤로 당기세요 이런 걸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오버다렉션이라고 해요. 헤어라인이 파이진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당겨주거나 혹은 앞쪽으로 당겨주거나 하는 것을 오버다렉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오버다렉션 테크닉을 써서 길이를 유지시켜 줄 거예요. 두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당기셔서 라인이 잘리지 않도록 하고 길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가이드가 잘 있는지 확인하시고 애매할 때는 다시 한번 빗질하셔서 가이드가 정확히 있는지 확인하고 커트합니다. 이때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포인트 컷으로 연결하는 게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레이어 컷을 완성하기가 쉬워요. 네, 마지막 부분, 이 부분도 보시면 헤어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두상을 이렇게 따라가서 온베이스로 자르시면 길이가 확 짧아져요. 그러면 저쪽 사이드가 엄청 짧아지겠죠. 이 부분도 오버다렉션이 뭐라 그랬죠? 뭐를 헤어라인을 보정하기 위해서 혹은 두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뒤 혹은 앞으로 당기는 것을 오버다렉션이라고 해요. 네, 오버다렉션을 테크닉을 사용해서 모발을 뒤로 당겨줍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유지가 되고 백은 다 자른 겁니다. 이렇게 다 자른 상태에서 뒤로 많이 당기면 여기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럼 보시고 길이가 잘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좀 무겁다고 느끼시면 다시 한번 잡으신 상태로 오버다렉션을 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약하게 주어서 귀 뒤를 조금 더 가볍게 자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레이어 컷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레이어 컷이라고 해서 여기를 얼만큼 당겨서 무조건 이게 정답이야 이것보다 사람은 다 두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뒤로 당겨 잘라보고 너무 무겁고 답답해 보여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살짝 약하게 당겨서 잘라보고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시거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연습하실 때도 무조건 똑같이 배웠던 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 번 잘라서 습득이 되셨으면 조금 더 이번엔 덜 당겨서 잘라보고 층도 조금 더 내보고 조금 더 내려서 잘라보고 이렇게 응용이 되셔야지만 실제 손님을 자를 때 고객님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커트를 보통 어떻게 배우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기고 조금 더 당기거나 더 들면은 그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창작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실제 살롱에서는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고객님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위로 들거나 내려서 층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오버다이렉션 테크닉을 조금 조절해서 여기를 좀 더 무겁게 남길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커트를 배워야지만 선생님들이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커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들 섹션을 다 자르셨으면 그 다음에는 탑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이때는 다시 한번 가마를 기준으로 귀 뒷부분까지 나누시면 이어 투 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뒤로 떨어지는 모발, 그 다음에 사이드로 떨어지는 모발을 분리하신 다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핀셋으로 고객님 얼굴에 닿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백을 컷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 부분, 탑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이 부분은 여기가 뒤에가 둥글기 때문에 완전히 세로 슬라이스가 아니라 방사선 슬라이스로 나눠요. 방사선이라는 거는 이 가마를 중심으로 머리가 떨어지는 방향대로 머리 슬라이스를 나눠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가마를 기준으로 떨어지는 방향대로 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세임 두상각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아래 잘랐던 머리 있죠. 여기를 보고 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선생님들이 짧은 머리에서는 가이드를 놓치지 않는데 긴 머리는 빗질한 이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 가이드가 어디 있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좀 길게 자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다 자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이드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탑에서 생뚱맞게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하실 때 그 부분을 집중하시면서 천천히 빗질해서 아래 가이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보이시죠? 이걸 확인하시고 커트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도 포인트 컷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층이 그라데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떨어졌을 때 쉐입도 어때요? 확실히 여기가 얇고 가볍게 떨어졌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첫 가이드를 길게 잡거나 혹은 실수로 너무 짧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시작을 잘못 잡으시면 모두 전부 다 머리가 잘못 잘리겠죠. 그래서 첫 가이드를 정확하게 보고 자르셔야 합니다. 가마를 기준으로 머리가 떨어지는 방향을 그대로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두 번째 패널이 되겠죠. 이 부분 잡아서 빗질 그대로 해주시면은 커트를 잘랐던 라인이 나오게 돼요. 이 라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포인트 컷으로 자연스럽게 자르고 내린 다음에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가마를 나누고 한 번 더 나누셔서 또 세 번째 모발도 그대로 빗으셔서 잘랐던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컷으로. 이때 가위질 할 때는 얘가 너무 높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성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체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좀 더 작업하기, 어깨나 이런 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잡으신 다음에 살짝 내려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대로 끌어올리셔서 커트했던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시죠? 선생님들이 탑에서 길다 보니까 얘를 못 보고 이렇게 길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레이어 컷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빗으셔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상태에서 커트해 줍니다. 네,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으시도록 그대로 커트합니다. 물론 난 내리는 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그러시면은 저는 실제로 손님한테 할 때 이렇게 그대로 자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좀 키가 작아서 이게 좀 컷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살짝 내린 상태로 자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포인트 컷을 유지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백이 다 끝나게 돼요. 그럼 자르시고 나서는 층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네, 보시면은 확실히 저번 그라데이션보다 층의 높이도 높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빠지는 이런 레이어 컷이 완성이 돼요. 층이 높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서 볼륨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더 세임으로 들어 잘랐기 때문에, 가볍게 잘랐기 때문에 볼륨의 위치가 조금 더 위에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론트 쪽에 탑 부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앞머리가 없는 경우에는 앞머리를 먼저 자르고 레이어 컷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 컷을 하고 앞머리를 만들면 앞머리가 나면서 층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이중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머리가 없는 경우에는 앞머리를 먼저 만들고 레이어 컷을 자르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 컷이든 보부 컷이든 여성분들이 앞머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앞머리가 있는 게 이마나 광대 부분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조금 더 작고 갸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앞머리가 없는 것도 예쁘지만 앞머리를 만들어서 얼굴을 좀 더 작아 보이게 하고 어려 보이게 하는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는 앞머리를 가급적이면 자주 만들어 보면서 앞머리가 좀 편해지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머리는
뱅 포인트에서 투블럭 포인트까지 나누시면은 이 부분은 이마 라인을 많이 가려줄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눈꼬리나 광대 부분까지 머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좀 더 폭넓게 가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내리시면 턱선까지 이제 가릴 수 있어요. 고객님 얼굴형에 따라서 내가 양을 좁게 잡냐, 넓게 잡냐에 따라서 이마를 가릴 것인가, 광대를 가릴 것인가, 턱을 가릴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오늘은 저희는 한 광대까지만 가려볼게요. 그러면은 뱅에서 투블럭 포인트, 이마 라인에서 조금 더 1cm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 부분이 광대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발은 잠깐 핀셋으로 고정시켜서 실수로 잘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빗질을 머리가 떨어지는 방향대로 하신 다음에 가운데에서 길이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고객님과 의논한 상태에서 길이를 설정하는데 이때도 포인트 컷으로 드는 정도는 두피 각도보다 이하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들면은 가벼워지긴 하지만 떨어졌을 때 라인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운된 상태로 리프트 다운을 해서 포인트 컷으로 길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로 자르면 얼굴이 넙대대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하게 이렇게 둥근 옆 U자 모양으로 잘라주는 것이 얼굴을 좀 더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앞쪽으로 당기셔서 손가락을 살짝 비스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옆에 길어지도록 살짝 가위질을 라운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 말고 내려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빗질하셔서 포인트 컷으로 자연스럽게 밑을 길게 빼주시는 거예요. 길게 만들어 놓고 고객님 얼굴형을 보면서 길이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저는 길게 잘랐기 때문에 광대부터 턱까지 가릴 수가 있어요. 고객님이 광대가 조금 더 목적이다 그러면 조금 더 짧게 해서 광대 쪽만 커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짧게 해서 광대 쪽을 커버시켜 볼게요. 조금 더 길어진 부분을 자르고 놓고 다시 한번 빗질하셔서 너무 길어진 부분을 잘라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 광대에 위치한 길이가 되었어요. 네, 다 자르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내려서 체크컷을 합니다. 네, 울퉁불퉁한 이 라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형이 좀 더 작아 보일 수 있게 컷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컷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얼굴 쪽에 층 낼 때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대로 당겨서 일자로 자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대로 잘랐기 때문에 층이 많이 안 나는 무거운 레이어가 돼요. 오늘은 저희 주제가 뭐죠? 가벼운 레이어 컷이잖아요. 그래서 얼굴 쪽에서는 가벼운 레이어 컷을 낼 때는 빗어서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길이를 가이드로 포인트 컷으로 주시면 어때요? 위를 틀었기 때문에 레이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빗질하셔서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하셔서 포인트 컷으로 아래 가이드를 보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자르시고 나서는 뒤쪽 밸런스와 잘 맞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앞쪽이 더 길게 자르시면 전체 인상이 좀 무거워지고 밸런스가 좀 깨져요. 그래서 앞쪽이랑 뒤가 길이가 비슷하거나 뒤에가 조금 더 낮고 앞이 짧아지는 것이 여성스럽고 가벼운 레이어 컷에 좀 더 적합한 밸런스예요. 입문자분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층이 높은데 앞에는 별로 없으면 뭔가 앞에는 되게 답답하고 뒤에가 높기 때문에 조금 스타일이 클래식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빗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주는 거예요. 내가 무겁게 자를 때는 빗질한 거가 손을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잘라주는 거고요. 가벼운 레이어 컷을 만들 때는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틀어서 포인트 컷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빗어서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틀어서 포인트 컷으로 잘라주시면 얼굴 쪽이 가벼운 레이어 컷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사람한테 자를 때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 뭐냐면 빗질 하셨을 때 이 아래 가이드를 못 보시고 여기를 그대로 쭉 빼서 길게 자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길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층이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빗질 하셨을 때 아까 우리 미들 섹션에서 이 잘랐던 이 가이드를 기억하셔서 꼭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은 보시면 일자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가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반대로 트는 경우도 이거는 굉장히 무겁게 잘려요. 그래서 손은 고객님 얼굴 방향에서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르고 났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벼운 레이어 컷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저번 시간에 무거운 레이어를 할 때는 전부 다 앞쪽으로 당겼죠. 전부 다 앞쪽에서 잘랐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앞쪽에만 층이 나고 다 당겼기 때문에 뒤에는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무겁고 얼굴 쪽에만 층이 나는데, 오늘은 저희가 주제가 가벼운 컷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 잘라서 사이드에서도 층이 약간 연결되게끔 가볍게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이 탑 부분을 저번 그라데이션 내려 잘랐다면 오늘은 얘를 똑같이 미들 할 때처럼 이 헤어라인 부분에서 머리를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오버랩을 시켜서 잘랐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서 컷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가이드를 보고 잘라줍니다. 이때도 포인트 컷으로. 그렇게 되면은 들어 잘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길어지지 않고 짧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이드 이렇게 상당히 가볍게 됩니다. 내려서 자르면 앞은 이제 가벼워지지만 뒤가 무거워지고요. 들어 자르시면 사이드가 짧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벼운 커트 스타일이 돼요. 고객님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혹은 잘 어울리는 거에 맞춰서 내려 자를지 들어 자를지를 결정하는 거지, 어떤 스타일을 1번, 2번에서 거기에 맞춰 똑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길이든 라이든 층이든 내 마음대로 좀 조절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잘 어울리는 대로 디자인하는 게 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커트하다가 막막하신 분들, 배워도 어떻게 자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저번에 올린 그라와 지금 하는 레이어를 같이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기존에 하시던 거에서 좀 응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 하시고 나머지 머리카락도 전부 다 방금 잘랐던 부분으로 오버랩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저번 시간에 여기도 다 내려 잘랐죠. 그럼 사이드가 무거워지니까 오늘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분적으로 헤어라인 쪽으로 들어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길 때는 먼저 크게 잘라 놓고 다시 한번 들어서 섬세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은 어때요? 사이드가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앞머리를 자르고 이 부분을 저번 그라는 내려서 잘랐지만 헤어라인도 들어서 잘랐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이 좀 더 짧아지면서 층이 나면서 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번 시간 그라데이션보다 훨씬 더 층의 높이도 높고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레이어 컷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저번 시간에 이은 무거운 레이어와 오늘 가벼운 레이어가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길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을 얼마만큼 짧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뒤에 층을 낮게 혹은 높게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얼굴 쪽의 머리를 무겁게 자르냐 가볍게 자르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앞머리에 따라서 저희가 살롱에서 보는 혹은 유행하는 많은 스타일들을 만들어내고 고객님이 원하는 응용하는 스타일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보고서도 길이, 라인, 뒤에 층, 앞에 층, 앞머리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서 우리가 형태를 분석하고 그대로 손님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롱에서 일하기 위해서 커트를 배우는 건데, 보통 살롱에서는 고객님이 원하는 게 있고요. 또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스타일 1번, 2번 이걸로만 대응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든 길이라는 게 있고, 라인을 무겁게 갈 거냐 아니면 얼마만큼 짧게 갈 거냐에 따라서 라인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층을 얼마만큼 내가 높이와 무게감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얼굴 쪽에서는 무겁게 갈 것인가 가볍게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머리는 어떻게 자를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고객님이 보여준 사진은 어떻게 자르냐 이러는데, 그거는 스타일로 배우시면 안 돼요. 그 스타일은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하고 배우시면 자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저번 시간 영상과 오늘의 영상이에요. 길이, 라인, 뒤에 층, 얼굴 쪽의 층, 그리고 앞머리,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스타일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영상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완벽하게 잘 찍어 놨는데 중간에 이제 소리가 조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영상에 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사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급하게 빠르게 전달하고 싶어서 미루지 않고 수업하다가 제 쉬는 시간과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다시 좀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또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찍어봤으니까 오늘 저번 시간과 오늘 영상을 보시고
레이어 컷을 자르시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비단 레이어 컷뿐만이 아니에요. 보브 컷도 그렇고 남성 컷도 그렇고 어떤 스타일만 외워서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타일에서 크게 레이어 컷, 보브 컷, 남성 컷에서 내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 길이, 라인, 층, 앞머리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창작적인 디자인적인 방법을 배우셔야 선생님들이 그토록 원하는 커트를 잘하는 미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쉽고 보실 때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